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졌습니다. 거액의 자금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던 한 강대국이 갑자기 그 기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디지털 암흑에 갇혔고 병원, 은행, 교통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멈춘 그들이 나타나 파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끝내주는 대가로 국가의 주권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한 고위 관료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이 국가는 거대한 디지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 카자흐스탄 국가 디지털 정책국 부국장입니다. 독립기념일의 희망찬 새벽은 차가운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비상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제게 부서 최고의 디지털 시스템 전문가인 아이샤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전국적인 시스템 마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텅 비었고 병원 의료 장비는 멈췄습니다. 기차는 선로에 묶이고 항공기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수도 아스타나부터 최대 도시 알마티까지 카자흐스탄 전체가 순식간에 디지털 암흑에 잠겼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막대한 무상 지원으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디지털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비상대책본부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급박한 보고가 빗발쳤고 병원에서는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공항은 유령 도시로 변했고 현금조차 인출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던 중 저는 중국 기술지원팀 리더인 롱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단순 기술 오류이며 24시간 안에 복구 가능하다고 했지만 국가 전체가 멈춘 상황에서 24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복잡하다며 시간을 끄는 듯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다음 제안이었습니다. 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기회 삼아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약만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국가 마비를 인질로 계약을 강요하는 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롱은 지난 5년간 중국이 투자한 30조 원을 상기시키며 이제 우리가 보답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스템을 멈춘 것이냐고 묻자 그는 오해라며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즉시 복구를 시작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이샤에게 원인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분석 중이던 그녀는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멈춘 점에 주목하며 단순 오류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원인이 킬 스위치, 즉 중국이 우리 시스템에 몰래 심어놓은 원격 차단 장치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무상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카자흐스탄을 통째로 인질로 잡을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정부 선임 고문 베크가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현실론자인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없이는 시스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아이샤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디지털 테러이며 굴복하면 카자흐스탄은 영원히 중국의 디지털 노예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크는 지난 5년간 우리를 도와준 중국은 은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 속에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국가의 마비는 더욱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위독한 환자들이 속출했고 혹독한 추위에 난방마저 끊기며 시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후 3시 대통령에게 호출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디지털 실크로드 협력 파트너십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롱이 보낸 계약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향후 50년간
카자흐스탄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고 데이터 주권을 공동 관리하며 교육과정에 중국의 실크로드 역사관을 반영한다는 충격적인 조항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 디지털 식민지 계약이라며 허탈해했습니다. 그때 롱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얼어 죽기 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거절하면 카자흐스탄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며 중국이 구축한 시스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오만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비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샤가 중국 시스템 코드에서 단순한 킬 스위치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화면 속 내용은 백도어, 즉 중국이 시스템 곳곳에 숨겨놓은 비밀 통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의 모든 데이터가 이 백도어를 통해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국민 개인정보, 의료기록, 금융거래, 정부 기밀, 군사정보까지. 카자흐스탄의 모든 것이 중국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인이라 믿었던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훔치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샤는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인구 분석 프로그램을 보니 중국은 카자흐스탄 국민 개개인을 친중, 반중, 중립 등으로 분류하고 미래 영향력까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위험도 높음, 지속적 감시 필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을 완벽히 장악하고 통제하려 했던 겁니다. 베크가 시민들이 폭동 직전이라고 보고했을 때 저는 그에게 아이샤의 발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맹신했던 중국의 실체에 베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이샤는 중국이 돈보다 더 값진 것, 즉 카자흐스탄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았다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 앞에 저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허탈함에 휩싸였습니다. 점차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롱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서명을 압박하며 다른 나라와 접촉하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거라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중국이 데이터를 빼돌린 사실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롱은 그것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암묵적 동의였다고 주장하며 이제 협력 파트너십 계약으로 빚을 갚으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투자금 30조 원을 국제중재재판소를 통해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것은 단순 기술 지원 양의 각서뿐이라고 반박하자 그는 양의 각서 구석의 현미경으로 봐야 할 작은 글씨로 된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 주장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대책본부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베이징 주재 중국 대사관의 기자 회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대사는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선의를 배신했으며 시스템 마비는 우리 측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력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복구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가해자가 은인 행세를 하는 모습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베크는 이제 정말 끝이라며 망연자실했지만 아이샤의 눈에는 불꽃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 즉 중국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기술을 가진 한국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베크는 K-팝이나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냐며 코웃음 쳤지만 저는 아이샤의 제안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롱에게서 온 계약서 파일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50년간의 운영권 위임, 데이터 공동 관리, 역사 교육 개입은 물론 제41조 독점 사업권 보장, 제45조 비참여국 기술 협력 제한 등 카자흐스탄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으려는 노골적인 조항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민의 유전자 정보 수집 및 연구 허가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샤는 우리 민족의 유전자까지 통제하려 한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이 자정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50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겁니다. 돈도 기술도 선택권도 없는 절망 속에서 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샤는 다시 한번 한국에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할 것을 지시하며 중국에게는 시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노예가 될 것인가?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잔인한 기로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새벽 3시, 아이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시스템 복구를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입니다. 귀를 의심하는 제게 아이샤는 한국국제기술협력단 가온 단장과의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40대 후반의 가온 단장님은 따뜻하지만 강단 있는 눈빛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며 기꺼이 돕겠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왜 우리를 돕는지 묻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한국도 과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수많은 나라로부터 대가 없는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 은혜를 돌려줄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반격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주일 안에 카자흐스탄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국가 시스템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놀라웠지만 그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당장 전문가 팀을 파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부탁이었습니다. 훗날 카자흐스탄이 자립하게 되면 오늘 받은 도움을 기억하여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도와달라는 것. 중국의 강압적인 계약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베크가 허겁지겁 들어와 중국이 최후 통첩 시간을 내일 정오로 앞당겼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가온 단장님께 카자흐스탄을 구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녀는 마비된 공항 대신 키르기스스탄 국경을 통한 육로로 비밀리에 팀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약속대로 한국 전문가 20명이 국경을 넘어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거대한 서버 장비 대신 노트북 가방 몇 개와 소형 서버 장비만 들고 있었습니다. 팀 리더인 주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며 한국 기술은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이며 중국이 깔아놓은 기존 하드웨어를 재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도착 즉시 중국 시스템을 분석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병렬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크는 일주일 만에 교체가 가능할지 의심했지만 주는 과거 한국의 위기 극복 경험들을 예로 들며 불가능은 없다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습니다. 한국 팀의 작업이 밤낮 없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롱은 계속 전화를 걸어 다른 나라와 접촉할 경우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가온 단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중화제국을 건설하고 중앙아시아를 문화적, 인종적으로 통합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한국팀의 작업은 경이로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24시간 만에 마비되었던 의료 시스템이 복구되어 전국의 병원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샤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의 국제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지만 주는 침착하게 플랜 B를 가동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즉시 연결했습니다. 30분 만에 통신망이 살아나자 경로한 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국팀의 존재를 안다며 당장 추방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롱에게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위선은 통하지 않으며 우리는 당신들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의 선언에 중국은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셧다운시켰습니다. 은행, 교통, 전력망까지 다시 멈췄습니다. 베크는 절망했지만 한국 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오퍼레이션 피닉스의 개시를 알렸습니다. 팀원들은 주요 기관으로 흩어져 마술처럼 시스템을 하나둘씩 되살렸습니다. 놀랍게도 복구된 시스템은 중국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36시간이 지나자 도시의 교통 시스템이 움직이고 금융망과 전력망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해커들의 총공세도 한국팀의 보안 전문가들이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아이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중국 서버에서 프로젝트 디지털 드래곤이라는 극비 문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제 종속, 인구 통제, 역사 왜곡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를 중화 연방에 통합시키려는 5단계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왜곡하고 고위 공직자 절반 이상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베크 고문 자신도 추가 회유 불필요 대상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는 모든 자료를 백업해 국제사회에 공개할 증거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팀이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이 완료되어 이제 누구도 카자흐스탄의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국경 지역의 통신 케이블이 절단되는 물리적 공격이 시작되었지만 주는 침착하게 위성 통신으로 전환했습니다. 분노에 찬 롱의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큰 실수를 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맞섰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소. 전 세계가 당신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아직도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롱에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게 있어.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기억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진짜 친구가 있지.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자흐스탄 정부는 긴급 국제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대형 스크린에 백도어, 데이터 수집 기록, 프로젝트, 디지털 드래곤 등 중국의 만행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아무 조건 없이 진정한 형제처럼 우리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 나중에 자립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달라. 는 말을 전했습니다. 회견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또한 최근 발견된 고대 한국의 단군 주화와 유물을 공개하며 5,000년 전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형제 국가였으며 우리의 전설적인 지도자 탄글레 칸이 바로 단군과 동일 인물임을 역사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엔과 주요 서방 국가들이 카자흐스탄을 지지했고 결정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정상들 역시 중국의 디지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즉시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어주며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주는 중국 시스템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전 세계 개발자들이 악성 코드를 직접 확인하게 했고 국제 여론은 완전히 중국의 등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의 기술로 재탄생한 카자흐스탄의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투명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 엔지니어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정한 기술 이전을 실현했습니다. 며칠 후 아스타나에서 역사적인 중앙아시아 디지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5나라 정상들은 디지털 실크로드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독점이 아닌 공유, 지배가 아닌 협력의 새로운 길을 천명했습니다.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지만 국제사회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은 약속대로 모든 기술을 공개했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시스템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몽골,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우리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 디지털 자유연합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1년 후 알마티 국제 IT 컨퍼런스에서 저는 디지털 노예가 될 뻔했던 카자흐스탄이 이제 디지털 리더가 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아이샤는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알라타우 체인을 소개해 세계 각국의 도입 문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받은 것처럼 다른 나라에 조건 없는 기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2년 후 아스타나에서 제1회 디지털 실크로드 자유 정상회의가 50개국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대통령은 기술이 지배가 아닌 자유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손님은 롱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표정으로 제게 공식 사과하며 독점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발표된 아스타나 선언은 기술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유와 희망을 전 세계와 나누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택하고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손을 내밀어준 그날 시작된 자유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탄글레 칸이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술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려 했던 카자흐스탄의 용기 있는 사연을 만나보았어요. 위기의 순간, 아무 조건 없이 손 내밀어준 진정한 도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히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 없이 기꺼이 도움을 주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받은 도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선순환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요. 이런 귀한 사연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사회에도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